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 기자입니다. 우리 주인공인 강경훈 기자가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른쪽 눈이 지금 다래끼 투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이제 다래끼 눈이 잘 안 떠져요. 네. 뭔가 이물질이 껴있는 느낌이라서. 아니 원래는 선글라스까지 챙겨 오셨다가 선글라스는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생눈으로 네. 오늘 방송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본이 안 보일까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거. 오늘 일단 전공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요걸 이제 꺼내들면서 이 의정 갈등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됐었잖아요. 이게 네. 좀 어느 정도로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대부분의 수련 병원들, 음. 수련 전공의들을 쓰고 있는 그 병원들을 얘기하는데, 이 병원들이 이번 달 초부터 그 하반기 전공의 원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번 주에 대부분의 모집이 마감될 예정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어제 전공의 모집을 마감했고요. 네. 그리고 가톨릭 중앙의료원, 서울 아산병원이 오늘까지 모집을 받고, 서울대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 21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빠르면 오는 27일부터 병원별로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될 거고요. 29일까지 모집 절차가 최종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그 의정 갈등 겪으면서 병원 떠났던 그 전공의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절차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병원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이제 이번 하반기 모집 공고를 한 인원이 네. 총 13,498명 규모고요. 많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인턴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가 3,207명, 그리고 레지던트 2년에서 4년차까지 총 7,285명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제 원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미달된 과, 좀 결혼이 발생한 전공의들 결혼이 발생한 그런 과들에 한해서 이제 소규모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번은 이제 약간 정기 모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이렇게 대규모로 또 모집을 하는 거니까 네. 그동안 그 병원 떠나있던 전공의들이 이 기회에 다 거의 다 이제 돌아온다고 보면 될까요?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지금 수련 과정도 스톱돼 있고 사실상 실직 상태인 거거든요. 네네. 1년 6개월째 이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제 수련생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집 절차의 상당수가 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5월, 네. 5월이면 출범하기 전이죠. 네. 그때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 이때 사직 전공의들이 이 모집에 응할 수 있게 각종 혜택들을 줬어요. 네. 그게 뭐냐면 원래는 수련까지 마친 뒤에 전문의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데, 3, 4년 차의 경우에는 내년 1, 2월에 전문의 시험에 먼저 응시하고 나서 그리고 수련 기간을 다 못 채운 상태에서 응시를 먼저 하고 나서 5월까지 수련을 또 마칠 수 있게 약간 이런 혜택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집에는 이제 사직 전공이 다 응시하지 않고 860명만 응시를 합니다. 그 정원 대비로는 5.9%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사직한 전공의가 총 12,00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도 한참 못 미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전공의들이 이런 선택이 가능했던 배경이 분명히 있고요. 음. 이제 많이 장기화가 되면서 정부 입장에서 음. 유화적인 좀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어쨌거나 자기들이 병원을 멈출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조건들이 계속 내걸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특히 정부가 또 바뀌면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을 최대한 좀 이용하려고 했던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협상을 해보고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좀 복귀를 좀 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전공의들 사회 안에서 좀 형성이 됐던 게 좀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는 이제 복귀 기회를 좀 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막 타협안이다. 약간 정부가 내밀 수 있는 마지막 타협안이다 해서 좀 꽤 많은 규모의 복귀가 이루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분들이 사직하고 가셨던 이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병원으로 돌아오는 곳 말고 뭐 선택지가 많진 않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 진짜? 이제 원래는 정말요? 그 수련 과정을 거치고 의대를 마치고 수련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시험을 봐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원하는 과를 선택하는 네네. 이런 건데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무의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미 지금 자기는 1년 넘게 지금 사실 실직한 상태이고 수련 절차도 못 밟고 있고 그리고 복귀가 요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학을 간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그 전문의 자격증 안 따고 그냥 일반의로 개원하자. 나중에 그래서 일반의로 이제 일선 병원에 취업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기준으로 총 5,500명 정도가 일반의로 취업을 했어요. 많이 했네요. 네. 12,000명 전문의 중에.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네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는 뭐 수련병원 수련 생활하면서 밤샘 노동에 시달리고 박봉 받으면서 그렇게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일할 바에 그냥 이 생활도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있지 않겠어요? 익숙해져 네, 버려가지고 좀 편한 생활에 익숙해지고 뭐 이렇게 또 돈을 버는데 굳이 내가 왜 거기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현실적으로 이제 다시 수련 과정을 밟는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렵다. 어려운 유학도 가고 뭐 이랬으니까 그런 사람이 꽤 있을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직 전공의들 모두가 복귀한다. 이런 그림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절반 이상이라도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병원 현장이 꽤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 정도만 돼도 약간 의료 현장의 정상화 이런 모종의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전부 다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로 좀 상당히 많이 복귀할 그쵸. 것을 좀 네.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그래도 좀 전공의 단체에서 좀 상당한 수준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이게 시그널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전공의 단체가 내세웠던 게 7대 요구안이었습니다. 네, 7대 요구안인데 그 중에 표현들이 되게 강경했어요.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그리고 그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그리고 뭐 업무 개시 명령 전면 폐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아니, 거기는 정부가 윤석열 네. 정부는 거기 의대 거기 계엄령 밑에 그 그렇죠. 잡아오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그 있었잖아요. 요구를 하는 주체가 사라져버리고 맞아. 사라져버린 게 좀 있고 그리고 뭐 대통령도 바뀌었고 바뀌고 나서 복지부 장차관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 한성존 비대위원장 체제가 지금 들어선 뒤에는 3대 요구안으로 대폭 축소합니다. 요구안을 압축하고 좀 더 완화된 내용. 그게 세 개가 첫 번째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뭐 그렇다 뜻하죠. 충분히 뭐 얘기해 볼 만한. 그쵸. 그리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그리고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네. 그러니까 수련의 연속성 보장 이것만 제외하고는 그 의정 갈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의료계에서 그리고 의료사회 뭐 보건의료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충분히 논의가 당연히 돼야 되는 그런 사안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쟁점을 좁혔고 결과적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전공의 단체 입장에서도 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3대 요구안 관련해서는 정부와 어느 정도로 좀 타협이 된 건가요? 어느 정도는 좀 일치를 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합의됐다, 타결됐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일정한 정도의 수준에서 견해를 좁혔고 그 수련 환경 개선 그리고 네. 수련의 연속성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좀 쟁점이 약간 남아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모집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강행을 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 전공의 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뭐 여기에 응해라 말라 그리고 뭐 어떤 카운팅한다 이러진 않고 있어요. 약간 자율성에 맡기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꽤 많은 복귀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최종적인 타협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21일에 그 협의체 그 정부와 이제 협의 회의를 하는데 그 즈음을 해서 이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좀 합의안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대충 뭐 해결 국면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전공의들의 위치와 관련돼 있어서 이게 좀 오묘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사회적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전문의가 이제 되고 나면 이제 대학병원에 주로 종합병원에 있는 이제 이 전문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득자,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네. 근데 전공의 상황에서는 굉장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약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른바 파업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그 전공의 사직을 해버리는 그런 단계가 된 것은 사회적 강자로서의 그 어떤 집단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에 반발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자신들에게 이제 불리해지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좀 이따가 또 그런 설명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사회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전공의들이 정말 거의 이제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다고 그만큼의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게 제대로 지급되지는 않는 이런 환경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항목들 하나하나를 보면 이건 좀 얘네들을 좀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가 있고 이거는 좀 얘네가 그럴 만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게 이제 뒤섞여 있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사의 그 어떤 단계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의대 졸업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의사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공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의사예요.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6년 다니고 나서 이제 의사 면허 인턴 때 그러니까 보통 이 공부로만 친다면 6년이면 끝난 거죠. 의대를 다니면. 그리고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전문의를 향한 제2의 공부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의사.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수련하기도 하고, 이걸 수련의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의사 면허를 따서 그냥 개업할 수 있긴 하죠. 근데 돈이 없죠. 대학교 6년 다녔는데 뭔 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에 이제 페이닥터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수련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수련의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시험이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의사면허 시험이 있고 그래서 인턴도 의사예요. 대학병원의 인턴도 의사고 전공의도 의사예요. 단계로 보면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따고 나면 인턴 그다음에 전공의 인턴 1년을 하고 나면 그 어느 전문 분야를 내가 수련할 거냐 대학병원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탈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공의를 선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을 많이 받는데 전공의는 선발할 때 다 받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좀 경쟁이 치열한 것도 있고 경쟁이 좀 덜 치열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그냥 인턴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문의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지망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면 전공의가 되고 전공의, 수련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사인데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 수업도 듣고 그래서 정규 수업이라기보다는 강의가 아니라 이제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전문 분야에. 그리고 요게 한 3, 4년 하고 나면 전문의 시험을 봐요. 이 전문의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전공의입니다. 수련 기간이 있어요. 수련 어느 정도의 수련 기간을 득해야 이제 요거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2종 면허를 따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10년인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1종 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냥 봐도 돼요.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수련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의 면허가 2종에서 1종으로 넘어갈 때 대부분 수련 그러니까 뭐 자격을 취득하고 어떤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 기간에도 의사이긴 하지만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로 개원을 못해요. 네, 전문의를 딸 수 있는 게 이제 수련 기간을 거쳐야 딸 수 있다는 것이고, 요 특혜를 줬다는 것이 요 기간이 약간 몇 개월 모자란데 일단 시험 보게 해줄게. 그래서 수련 기간을 나머지를 더 채워라는 게 지난 5월 모집의 특혜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몇 개월이 모자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는 연초에 뽑으니까. 근데 이걸 5월로 이제 했다가 그럼 몇 개월이 모자라니 그거는 시험 보고 나서 채워라. 이렇게 이제 됐던 건데 요거에 대한 논란은 되게 컸던 것이고, 그리고 많이 응시를 안 해버렸고요. 전문의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너희들에 대해서는 이걸 해줄게 였던 건데 요게 이제 넘어갔던 거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래도 병원에 남아 있어요. 또 채용을 하거든요. 전임의라고 부릅니다. 교수가 아닌. 되게 복잡하구나. 네, 이걸 펠로우라고 부릅니다. 드라마에 인사명사. 보면 펠로우 선생, 뭐 이런 거. 그 중에 대빵을 치프라고 부르고. 네, 이게 교수가 아닌 사람. 이들의 목표는 교수가 되는 겁니다. 네. 교수가 되면 그 학교에 채용돼요. 그렇잖아요. 교수라는 건 말 그대로 교수예요. 그러니까 대충 조교라고 치면 되는데, 펠로우를. 교수가 된다는 것은 그 대학 병원에 이제 채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전임의,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 이렇게 이제 채용이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채용되지만 수업받고 있는 상태. 이들의 최종 목표는 교수. 그러면 교수가 안 된 사람도 개원할 수 있죠. 그래서 의원과 병원이 다르고, 무슨 과의원과 무슨 분야 의원이 다르고, 피부 과의원이냐, 이제 그냥 일반 의원인데 피부를 주로 많이 다루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게 돼요. 그럼 피부과 의원은 네, 전문을 따야 돼요. 전문을 따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교수까지 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우리 적죠. 병원, 그러네. 우리가 진료받는 병원. 그러니까 이게 쫙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저는 모든 그 동네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수련이 생활을 거쳐서 나오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무슨 피부과 의원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무슨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르죠. 피부과 의원은 전문의를 취득한 사람. 네.
그리고 아닌 그냥 일반 그쵸. 의원인데 피부과를 우린 많이 진료해요. 이런 거는 이제 일반 의원 전문의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전문의가 원장이면서 밑에 페이닥터로 전문의는 아닌 의원들을 두고 있는 그런 병원들도 경우도 있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 전공의의 음. 어떤 수련의 연속성 보장해주는 문제, 그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좀 추가 논의는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전공의 단체 비대위 대변인 이제 어제 설명한 게 있는데, 수련 환경을 이제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 논의 또한 좀 해왔고, 그리고 수련 환경 개선 논의도 좀 해야 된다. 지금 남은 게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사직 전에 이제 있던 사직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에 네. 복귀할 수 있도록 정원 초과시 사후 정원까지 인정해 주기로 한 상태거든요. 오. 약간 특혜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많이 해주네. 예, 또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사직 후에 군에 입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서 이제 공보의, 공중보건의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 뭐 군의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복무 중인 거죠. 활동이라기보다는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미리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요거까지는 어렵다. 뭐 그런 입장인 상황이고, 요 부분은 뭐 어떻게든 좀 타협안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뭐 타협안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양쪽이 원하는 방향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면 네.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또 거대한 똥을 이렇게 팍 다 써놓고 지금 탄핵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뒷수습은 그냥 이재명 정부에서 그냥 그러니까, 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대치하다가 어떤 정도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든지 해서 합의 수준의 어떤 결론을 내는 게 맞죠. 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무조건 강경 모드로 이제 그쵸. 일변도로 나섰던 거고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시간만 이렇게 좀 늘어진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정도로 협상을 끌고 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뭐 특혜를 준다 이런 논란도 어쩔 수 없다. 그거 안고 간다. 이런 게 정부의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지금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의대생들이 지난달에 네. 복귀하겠다고 선언했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남은 거는 이제 대한전공의협회 그 차원에서의 복귀 선언.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사실 파업 사태가 잠깐이 아니고 지금 1년 반이나 네. 이어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그 병원에서도 전공의들 없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뭐 계속해서 이제 좀 이게 노력을 하면서 네. 그 자체의 시스템이 좀 안착됐다. 1년 반 동안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이 초반 몇 개월 동안 이제 꽤 많은 혼란이 있었고 막 그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것도 많았고 암 환자 수술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간은 그때보다는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네. 뭐 사실 그것도 이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전문의들을 빼와가지고 전공의들이 하는 것처럼 당직시키고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 피해 간호사라고 해서 이제 진료 보조 그 간호사분들이 이제 또 막 갈아넣고 이제 전공의들 하던 정도의 주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버텨왔던 게 있고 그게 지금 약간 한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아주대 병원 이런 데 가면 되게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해요. 의사들이 전문의들도 그렇고 피해 간호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5대 메이저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대학 병원들보다는 전공의 의존도가 좀 낮은 편이었는데 그런 데에는 또 전문의 위주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재편을 좀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국가 재정이 막대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전문의들을 이제 올리려면 전공의들한테 주던
돈으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아, 그치. 그러네. 인건비가 다르니까.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웃돈을 주고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도 또 끌어올려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재성이 뭐냐면 수가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건보. 그렇죠. 그런 걸로 지금 혈세로 한마디로. 네, 건보 재정으로 이제 메웠다는 건데.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의사 임금이 되게 지금 엄청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 올라 있는 상태고. 이제 원래는 전공의들을 이제 값싼 인건비로 갈아 넣어가지고 밤샘 근무시키고 거의 뭐 2교대보다 빡센 수준으로 근무시키고. 잘 된 건 아닌데 그런 거 자체는 네. 좀 바꿔야 되는.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렇죠.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을 시켜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고비용 구조로 의료 공급 체계를 좀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직면한 거죠. 작년에 상급 종합병원들 공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전문의들 임금조로 정산해준 돈이 4.6조. 1년 동안. 와. 4.6조 원이고요. 이제 국민혈세 건보료로 들어간 돈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 건보 재정 뭐 건전화. 건보 재정 얘기하면서 맞아. 그 중국 동포들 MRI 이제 피부양자들인데 공짜로 받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맞아. 그런 얘기하면서 막상 자기네들이 싼 똥 치우려고 4.6조를 썼던 거예요. 안 써도 되는 돈을 쓴 그쵸. 거잖아요. 사실 그 돈이 뭐 쓸 수도 있어요. 뭐 왜냐면 공적인 돈이니까 예를 들어 공공의료나 뭐 이런 영역에서 쓸 필요가 있다. 한다면 의료 인력 수급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 한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는 없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쓴 거기 때문에 약간 낭비로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4조 6천억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여기에 투입되는 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공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거니까. 네, 전공의 숫자를 늘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숫자를 넣는데 4.6조가 더 들었다는 걸 테니까 숫자는 좀 더 줄었을 수도 있고 좀 훨씬 더 그럴 거예요. 줄었겠지만 이들이 예를 들면 임금이 이제 절반이라고 치면 그냥 더블을 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 돈이 그냥 전공이 들어가면 회수될 거냐? 그건 아닐 가능성은 높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공의들이 지금 아마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노동 환경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걸 거거든요. 요거가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 체계라든가 아니면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는 문제라든가 요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전문의들을 많이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공부도 하면서 진료도 보면서 뭐 이걸 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수술방에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요걸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거의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전문의들을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이, 그러니까 이제 펠로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전문의를 그냥 고용해버리면 되죠.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들을 많이 고용하면 수술 들어가고 뭐 이런 진료 보고 요런 사람들을 늘려주면 되는데, 요걸 이제 완전히 이너서클로만 딱 하는 문화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펼쳐서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의사를 늘리는 게 맞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늘려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 요 비용은 아마 뭐 완벽하게 회수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늘릴 거냐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이슈가 등장한 게 PA 간호사입니다. 오더를 일정 정도 수준까지 내릴 수 있는 이제 간호사들인 건데, 실제 뭐 인턴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 낫죠. 그렇죠. 경력이 높죠. 네, 레지던트, 그러니까 전공이 1년 차보다 낫단 말이에요. 실력이. 그렇죠. 딱 보면 아는데. 전문성도 탁월하고. 해봐야 뭐 항생제 투여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것에 일정 정도를 PA들한테 많이 넘길 필요가 있죠.
그러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막아왔던 거예요. 약간 기득권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쭉 이걸 막는데,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는 것을 막는데, PA를 늘리는 걸 막는데, 전문의를 늘리는 걸 막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전공의들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그냥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응원을 해요. 너희들이 잘 싸워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유지가 됐던 건데 지금 그게 약간 무너진 거거든요. 자, 이쯤 했으니까 돌아와 이렇게 했는데 싫은데요. 이게 이제 그들 사이에 이제 좀 의견이 달랐던 것이고 투쟁력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장기화되니까 보충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요것은 그런 사회적 논의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좀 별개로 이후에 우리 종합병원 시스템들 어떻게 3차 병원 시스템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거냐 그리고 전체 병원 체계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거냐를 논의할 수밖에 없게 만든 파업이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국면에서 의사들도 지금 피해 간호사들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느끼긴 했을 거예요. 그 전공의들도 가서 좀 약간 바짝 엎드리긴 해야 돼. 약간 묻히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근데 사실 이제 뭐 돌아오는 거야 당연히 이제 반가운 일이고 어쨌건 그 동안 사실 피해를 본 환자나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그쵸. 너무 돌아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긴 한데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게 사실 자기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1년 반 동안이나 이게 사직서 던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지금 하반기 모집에서 동일병원, 동일과목, 동일연차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과한 특혜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죠? 아니 자기들이 사실 명백히 미친 그 피해가 막대한 그쵸. 거잖아요. 환자들에게 정말 그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들도 상당하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환자들도 많고. 근데 이런 분들에게 마치 어우 잘했어 어떻게 해줄까 우쭈쭈 해주면서 뭐 특혜만 가득 안겨주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불공정합니다. 같거든요. 불공정한 게 맞고 그 앞선 의대생 복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조건 없이 다시 다 복귀시켜준 거고요. 뭐 교육과정 6년인데 5년 반으로 줄여주고 뭐 학칙 바꿔가지고 뭐 유급 불이익도 없애주고 다 불공정하죠. 근데 이 불공정한 거 할 수밖에 없는 또 약간 현실이 또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다 약간.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 사정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작년에 의사 3,000명이 배출이 안 됐습니다. 배출 안 됐죠. 네네. 그 전공의들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1, 2년 없어도 지금 어떻게든 돌아가긴 하거든요. 그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참에 그냥 없애버리고 애들 다 불이익 주고 강경하게 전문이 될 수 있는 기회 박탈하고 해야 한다. 당장 1, 2년은 해결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5년, 6년 후에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한번 몇천 명이 비는 거예요. 몇만 명. 크게는 10,000명. 그러니까 의사 인력이 지금 활동 의사가 한 12만 명이거든요. 12만 명에 뭐 5,000명, 10,000명 정도의 규모는 꽤 커요. 비중이 그 비중이 큰 거예요.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애초에 정원이 뭐 적고 소규모로 이렇게 카르텔처럼 운영되었던 측면 자체가 문제긴 해요. 근데 현실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 다 불이익 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후속 세대 배출에 균열이 생기는 거다. 결국은 이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짜증나네. 와 진짜. 그리고 너무 협박이 먹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교고지 이런데 지방 이런데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 수도권 어떻게 지금 막 전문의들 끌어올려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더 이제 차이필 더 시간이 지체되면은 더 이 상태로 가면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눈앞에 있고 지방은 이미 지금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육지책으로라도 이 특혜를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돌아와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이제 형식을 좀 이쁘게 좀 할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협의, 뭐 대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거고 그 전공의들도 3대 요구안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특혜를 바라는 거 정말 비춰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이제 어. 공공의료의 측면에서 음. 이제 의료 뭐 현장에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원래도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었던 부분들 그런 걸로 좀 쟁점을 좁혔던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현장이 이제 어려운 것도 이해는 가고 네. 또 후속 세대를 좀 이제 그 재생산하는 구조도 네. 정상화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일리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네. 문제도 좀 이제 위에서 지금 어떻게든 약간은 좀 특혜를 주더라도 돌아와게 해줘야 된다 이러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문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응. 전문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없이도 돌아가기 지금 전공이 없이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지만은 전문의가 없어도 병원이 또 안 돌아갑니다. 전공이 없어도 안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환자 단체들도 그래서 의대생 복귀 그 전공의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환영한다는 특히나,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아휴. 이제 문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 이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얘네가 맞아. 이런 짓을 또 하면 어떡하냐. 그 문재인 정부 때 공공의료 정책을 이제 추진하면서 300~400명 정도 이제 증원안을 냈을 때도 그때도 파업하고 그랬어요, 애들이. 몇 달 동안. 상습 아니야, 상습? 그러니까 의사 인력, 뭐 공공의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또 이럴 거냐 앞으로. 그러니까. 그럼 재발 방지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맞아. 네. 아니, 뭐 지금 당장에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이 네. 중요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니, 뭐,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만, 어찌됐건 이 공공의료, 의사들 정원 늘려야 된다 이런 건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얘기 꺼내기만 하면, 그럼 나 또 파업, 안 할래.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페널티 하나도 없이 또, 제발 좀 와줘. 이런 상태로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좀 괘씸합니다. 그래서 그니까. 얘네들이 좀 그대로 이렇게 받아줘? 좀 본때를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되게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페널티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그냥 거기서 그냥 좀 눈치만 좀 보고 납작 엎드리는 그쵸. 채 들어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좀 약속이라도 받아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구랑 약속해요? 글쎄, 뭐 페널티를 준다는 뭔가를 법으로 하거나? 만들면 안 되나요? 법으로? 어떻게? 네.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몰라. 그건 모르겠어. 문제는 뭐냐. 저도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안을 내놓고 네네. 그것도 약간 숫자가 약간 뜨하긴 했는데 저는 뭐 그래도 검토를 했겠거니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었어. 그 근데 사람을 너무 믿었네.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 반발하면서 나가잖아요. 현장에 아, 이탈할 때 솔직히 저는 전공의들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편이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쵸. 윤석열 편. 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대책 없을 줄 모르고 그때만 해도 그래도 정원을 네, 늘리자는 내용에 네. 대해서는 공감했다는 과학적인 거잖아요. 근거가 이제 제시를 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없어 이게. 그리고 전공의들도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뭐 단체로 움직이면 병원을 멈출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또. 그러니까 환자를 그게 볼모로 괘씸한 하는 거잖아요. 거예요. 괘씸한 거고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5년 전에 2000년에 의약분업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집단 거부를 했었고 그 개원 의대생들도 6개월 뭐 수업 거부했었고 심지어 그때는 개원 의들도 뭐 진료 거부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때도 어떻게든 막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국시도 원래 1월달에 봐야 되는데 2월에 보게 해주고 해가지고 좀 특혜를 줬습니다. 졸업하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지금 교훈은 못 얻고 지금 또 이 사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버릇을 고쳐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일리가 있고 괘씸하고 뭐 혼쭐을 내고 싶죠. 근데 그런 논의를 페널티 논의를 한다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안 오고 또 안 오게 또 몇 달 지나가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페널티 뭘 받을 거냐. 페널티를 뭐 그걸 논의하느냐 마냐로 몇 주 지나고 그리고 전공의 단체 지도부 차원에서 받아들인다. 우리 뭐 달게 받겠습니다.
그게 될까요, 이게? 음. 안에 또 전공의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네. 너네 지도부에서 뭐 하고 있냐? 얄미워. 그러니까 얄미워. 얼마나 수용할 것이며 또 어. 이탈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 것이고 어. 그 만약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리고 예측도 어려워 이탈자가 그럼 최종적으로 이탈자가 만약에 한 몇천 명이 된다 복귀하는 사람이 네네. 2,000명도 안 돼, 3,000명도 안 된다. 어. 이렇게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합의해서 복귀시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어느 정도의 불공정한 어. 상황, 그 국민들의 비판 음.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형식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 사람들은 또 많은 피해를 또 입었다. 그것도 볼 수도 있어요. 또 전공의들이. 뭐 1년 반 동안 그쵸. 놀았으니까? 수련을 못한 거예요. 그 공백이 생긴 거예요. 또. 어. 네, 그런 거고. 아, 진짜. 또 국민들의 신뢰를 또 받지 못하는 응. 일정 기간 동안 그걸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된다는 거. 그 의사 병원 사회 안에서의 또 그런 시선, 그치. 또 아, 그게 받아야 제일 되고, 무섭겠죠, 사실. 또 그걸 또 자기네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부가 페널티를 주느냐 말느냐 이걸로 또 시간을 끌기보다는 또 현장에서 그다음 일을 감내를 해라 이런 또 차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재발방치 체계라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할 수 있는 게 이 전공이 된 단체라는 게 맥시멈 4년 아니에요? 4년 5년? 그 기간에 있는 전공의들만 대상입니다. 구성원입니다. 아, 그렇죠. 이게 전공의에서 전문이 돼버리면 여기서 벗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들이랑 지금 단체 대표들이랑 어. 약속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또 구성원이 바뀌어버리면 그때 우리 없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단체야. 그러니까 새로운 같은 이름을 쓰긴 하지만은 전공의는 아니니까. 구성원이 달라졌으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전공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의사 집단 전체를 놓고 그렇죠. 뭔가를 좀 네.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 집단에 전공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의사 사회에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좀 심어준다거나 환자의 좀 권익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방법이 이제 있나? 환자 단체는 민주당 안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지금 시행 중인 기존의 환자 안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나아간 환자 기본법 이런 걸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게 이제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죠. 규정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의료 공백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좀 보상하게끔 하는 이제 특별법 같은 걸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의료 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법이겠죠. 근데 보상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규명하고 맞아. 이게 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네네네. 이런 조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의 피해 상황 그리고 이 공백 사태들이 왜 초래됐는지 이런 걸 국가가 조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자. 그거를 이제 보건의료법 기본법을 좀 개정해가지고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 단체 어떤 단체들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절차에 따라서 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처벌을 그렇죠. 받거나 뭐 배상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처벌까지는 거죠. 민사로 좀 손배 논의해봐야 되는 할수 부분이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좀 민사상 책임을 좀 지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그게 이제 이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되는 시스템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의사 개인이나 좀 단체들 의사 단체들의 책임성도 그에 맞게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뭐 이것도 좋긴 한데 사실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게 의사 이게 윤석열이 얘기해서 참 그렇긴 한데 윤석열이 얘기해버린 바람에 뭔가 약간 퇴색된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건 의사 인력을 증원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 논의를 하는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라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가서
1년 정도 좀 대화하고 해서 이 위원회를 만드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의사 증원 문제 이제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의사 추계, 인력 추계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의협, 뭐 지금 전공의 단체 그리고 대한의학회 이런 공급자 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의료 공급자 단체 그리고 그 단체들이 추천한 이제 위원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환자 단체, 그러니 뭐 어떤 수요자 단체에 추천하는 위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학회나 연구기관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서 한 15명이 위촉이 돼서 지난달 말에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의대 정원 입학 증원이 이제 증원 전 윤석열 정부에서 하기 전 수준인 3,058명인데 2027년도부터는 요 위원회에서 이제 논의해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나온 건 그쵸,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처럼 뭐 뜬금없는 2,000명 증원 이런 게 나올 게는, 가능성은 좀 약간 희박하고 그리고 이 증원 문제 때문에 막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이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네네. 충분한 네. 논의를 거쳐서 이제 논의 안이 기구가 나온다는 만들어졌기 거죠.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파업할 수 있는 명분도 다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이미 좀 논의 기구가 있는데 뜬금없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죠. 이랬는데 막 한 50명 늘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제 화낼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그 기구 같은 게 있었고요. 제가 정확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라고 해서 이게 논의 안 된 게 아니에요. 그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 진짜 싫어했는데 다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걸 뒤집는 게 어딨냐였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숫자도 얼추 뭐 600명인가 700명인가 이렇게 증원하는 것으로 이제 맞춰져 가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의사단체들도 있었고 뭐 다른 단체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 협의를,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대란이 벌어진 거잖아요. 공공의대 네네. 설립 이후에 이게 이제 그러면 의대를 증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좀 해보자. 늘려야 되니까 해서 그때 만들어져서 쭉 협의를 해온 거예요. 협의를 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던 시점에 갑자기 대통령이 미쳐가지고 이제 2,000명을 그냥 딱 던진 술 거거든요. 먹었나? 그러니까 다들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뭘 한 거지?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때 대부분의 여야 쪽에서도 다 받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되는 거에 가까웠고, 그것을 의사들이라고 해서 의대 정원을 한 명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이 되냐,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 의사들이 주장을 해서 좀 많이 낮춘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합의 직전에 이제 발표만 남은 수순에 가고 있다. 대충 숫자가,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다 새어나오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많이 얘기가 됐어요. 6, 700 수준으로 알고 있다. 저도 이제 취재를 했었고 많이 들었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정부가 미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명도 못 늘리고 결국에는 지금 숫자상으로 본다면 3,000명 정도의 전문의가 안 생겨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2,000명 늘리겠다고 했는데 전문의가 3,000명이 1년 동안 안 생겨버린 거니까 돌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본다면 굉장한 타격을 입힌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전공의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긴 한데 법 체계를 좀 이게 제대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병원 운영 체계에 대한 고민도 빨리 이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종합병원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의사를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의사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중이 이렇게 쏠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전공의 노동 착취로 이제 쏠리게 되는. 그리고 전공의들은 그걸 버티는 이유가 이렇게 대학병원 가보면 알잖아요. 진료받기 너무 힘들고 그 존재로 자기는 되는 거고.
누구 교수가 되는 순간 그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대학 교수에 비하면 저기 압구정에 그죠. 성형외과 이런 데가 돈 그거 뭐.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부과 의원이 아니면 되니까 정혜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 자기가 합니까? 기계가 하지? 그럼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공의들도 지금 때려치고 피부과 한 사람 많을걸요 지금. 아버지가 부자야. 그 의사 되라고 했는데 싫어요. 저 그냥 피부과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 시스템 전체를 이 정부의 과제,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할 수는 없죠. 협상 중이니까. 자, 니네 일단 돌아오고 정말 열받는데 저는 딱지를 붙였으면 좋겠거든요. 파업했던.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전문의 시험 언제 볼 것이냐? 한 2, 3년 후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전문의를 딴 애들은 피해라. 이기적인 놈들. 병원에 가면 나와요. 그죠. 벽에 써놓잖아요. 몇 년 전문의 같은 거. 맞아. 네. 의사면허 취득. 그러니까 의사면허 취득은 잘 안 써놓고요. 왜냐하면 그 대학을 졸업했다는 얘기니까. 대학을 졸업했는데 의사면허 취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의사면허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수련 이게 다 그거거든요. 어디 수련했고 그 연도를 다 쫓아가면 돼요.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라. 딱 들어갔는데 뭐 2024년부터 뭐 2023년부터 2020 기간이 좀 긴데?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특혜를 받아서 이제 그걸 인정해 줬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언제 전문의 취득 이게 딱 나오잖아요. 피하는 거죠. 이기적인 의사는. 뭐 아니, 마트나 편의점 이런 건 되는데. 내 눈이 의사는... 아파가지고 갔는데. 맞아. 다른 병원 찾기. 배가 아파 갔는데. 이기적이야. 나오라고. 쉽지 않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그런 것도 뭐 그건 개인적으로 복수야 이게 뭐야. 그렇지만 근데 교수야. 교수인데 나이대를 어떻게 따져봐. 아니 진짜 제가 쉽지 않다. 이 주제 경험식 한다고 했을 때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특혜 논란도 좋고 뭐 다 좋다. 주자 다 주고 재발 방지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좀 받는 걸로 하자. 그게 있냐고 제가 아까 경호 씨한테도 물어봤는데 생각해보면 그 답도 없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여러 논란을 다 피해서 법적으로 촥 가르마를 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뾰족한 수가 있었으면 벌써 의약분업 때 나왔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게 없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기서 그렇죠. 말하는 얘네들은 그게 수련의가 됐든 아니면 대학생, 의대 애들이 됐든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한 600명 정도 선 합의됐다는 그게 문재인 때도 아마 그랬을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문재인 때부터 200년 논의가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이제 공공의대 설립 문제였으니까 이걸 퍽 한번 터졌고 그렇게 길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논의를 하자. 의대생을 늘리는 것으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실이 닿아질 때쯤 갑자기 2,000명. 윤석열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미쳐 돌아간 거죠. 근데 지네들이 뭐 500명이든 600명이든 협의체에서 합의가 됐어. 합의가 돼가지고 딱 근데 마치 2,000명 사태랑 똑같은 강도의 투쟁을 의사 그 정도에서 애들이랑 아예 다, 투쟁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애들이 다 똑같이 해. 그러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일단 그 교수들이 명분이 없을 거. 교수들이 미쳤다고 할 거니까. 야, 우리가 합의했어. 이게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들이 합의하면 이 애들은 너네 뭔데? 이렇게 약간 좀 또 돼요. 윗선에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가 되니까. 합의가 안 될 문제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이들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한데
이것은 분명히 윤석열이 미친 짓이다. 이게 다른 걸로 아예 설명이 안 되거든요. 2,000명이라는 숫자를 설명을 못 하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왜 그 숫자가 갑자기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때 없어요. 당식을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의사를 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사를 욕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윤석열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명에 대한 얘기. 맞아.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가정하면 사회적 논의기구 2년 3년 통해서 600명으로 합의를 해서 딱 나왔어. 근데 얘네들이 똑같은 강도에 투쟁을 해. 그러면 이제 얘네들 완전 의사들을 욕했겠죠. 야, 그때는 너네 진짜 합의 다 내가 해놓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똑같은 짓이 나오면 그때 특혜 줘서 뭐 전문의를 딴 사람이면 내가 배가 아파도 그 연도 보고 안 가려고. 근데 올해는 내가 봐주고 요거는 봐주고. 요번 윤석열 때 그것 때문이니까 일단 2,000명이니까 봐주고. 그 너무 그런 말이 안 생각이- 됐었던 거니까. 네. 근데 또 요 문제도 그렇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이참에 그 전공의들 수련 환경 개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이참에 좀 제대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좀 바꿔볼 만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좀 그거는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잠 못 자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맡길 수 없는 그쵸.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80시간 기본적으로 그리고 80시간이면 실질적으로는 한 100시간, 120시간 일합니다. 막 미쳤다. 그러니까 120. 이틀 밤 새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러니까 쪽잠 자가 그것도 잠도 집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병원에서 자다가 또 콜 받으면 가야 되고 어. 호출 받으면 가야 되고. 근데 그런 네.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그러니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예를 들면 1시간 덜 자는 게 이제 소주를 소주 기준으로 한 몇 잔, 뭐 한두 잔 먹는 거에 준한다는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이제 음주 상태에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야, 근데 이틀 밤 네. 새고 거기에 이제 술 수술실 먹고, 따라 들어가고 이러면 그렇죠. 술 먹고 수술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료를 하는 입장 노동자이기도 하면서 수련받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수련받는 교육생이기도 한 거죠.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극단적인 예를 이제 들면 100시간, 120시간 노동을 하면서 네. 이제 본연의 수련은 또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전공이 혼자 있대요. 아니면 전공이 한 2명, 전공이 3명 같이 있고 응급 환자 들어오는데 전문의가 없으니까 이제 전화해서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전화 항상 받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인터넷 검색하면서 처치를 한다는 거예요. 간호사들한테 물어보고. 간호사들한테 네. 물어보고. 뭐 아이고.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쵸. 근데 그 그동안 생사가 왔다 갔다 그쵸.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이런 환경에 내가 놓여져 음. 있는 병원에 음. 내가 그동안 갔던 거냐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국민들이 만약에 이런 현실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어떤 건강, 뭐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같이 외칠 수 있었겠죠. 네네. 지금 전공의들이 수련의 연속성 보장과 함께 요구하는 게 이런 수련 환경 개선인 건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또 이해관계가 네네.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일치하는 부분이고 좀 발전적으로 논의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의사 사회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얘기하는 의사의 진심은 잘 모르겠긴 한데 약간 이 사람이 말을 좀 정모 의사라고 있습니다. 말 많이 하시는 분 계신데 이제 그 말로는 이제 수련 환경이 열악했던 이유가 수련 환경이 열악했던 게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떨어뜨린 커다란 기전 중에 하나였다. 학생들이랑 자기가 얘기를 해보면 내 돈 내서 대학 다니고 이제 수련 기간 동안 개고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벌 권리가 있다. 이런 내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고- 보상받고 그쵸. 싶어하는. 그리고 열악한 수련 환경에서
이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마치 수련 과정을 통해서 자기는 충분히 국가에 대한 할 만큼 했다.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 이런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마치 이제 그래서 수련 과정이 정상화되면 의사들이 자기 직군의 어떤 공공성 인식을 좀 달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과연 이게 뭐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약간 지금 전공의들 같은 실드 얘기고. 치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런 부분도 좀 있더라. 어. 이런 얘기인데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뭐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약간 이번 텀에는 이 얘기는 좀 빼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것은 저는 맞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들은 어느 국가, 정도는 있죠. 예,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개고생을 한 건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련, 그러니까 공부죠, 공부와 현업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습 차원으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있죠. 근데 마치 이것도 현업처럼 하고 공부도 공부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스탱이가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전공의라면 의에 이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요. 전공에 맞춰야죠. 니네 의사긴 한데 전공 수업 중이야. 너 대학원생이야. 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학원생이 돈 벌겠다고 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변호사한테 맡기겠어요? 이 사람이 대학원에 들어갔어. 박사과정 밟으려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근데 공부도 하고 있는데 자기 저것도 해. 그러면 저 사람한테 수송 안 맡기고 이런 느낌이라 지금 딱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고 결국엔 전문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전문의 채용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누적되니까 전문의 숫자가 부족하고 전문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채용하기 어렵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 서울에서 전문의를 돈을 좀 많이 주고 채용을 한다고 치면 지방의 전문의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게 뭐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을 늘리려면 2,000명 수준에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 신도님 근데- 받은 그 숫자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니 근데 뭔가 좀 기자라면 좀 이렇게 좀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이사는 이사아니고 전공의의 수련 환경은 수련 환경이지. 그래서 수련 환경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이 필요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심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진짜 안 돼. 아니 환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의료인들한테 막 호소하고 막 이랬을 때는 2,000명은 안 되겠어? 라고 그냥 막 여행 가고 그냥 일반 의학하고 다른 테크트리를 탔다고요? 무슨 아까 딴짓 다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의 수련 환경을 내 이번 판은 너랑 얘기 못 하겠다. 나는 이런 입장. 야 그래 다 특혜 다 줄 테니까 시험 보고 공부를 하든 공부하고 시험 하든 맘대로 하고 알았는데 일은 하던 대로 해. 이번 솔직히 판에는 무슨 좋게 못 해주겠다. 이게 안 되더라고 분리가. 근데 그런 그러면 거 안 준비해서 하는 데까지 몇 년 걸려요. 맞아. 그런 것들이 논의돼서 현장에 적용이 되는 수준이면 이분은 이미 전공의가 아닐 거예요. 전문의가 이미 그때 됐을 이미? 시간일 것이다. 뭐 앞으로 1, 2년, 2, 3년 남은 사람들일 텐데 그치. 그 사람들이 뭐 그 제도가 준비되고 논의되는 시간 동안 자기는 그냥 전문의 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저는 이게 빨리 논의돼서 빨리 추진돼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자기가 개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이들이 엄청난 노동 착취되는 그 환경이 그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무기를 뺏어버려야 된다. 전공의들이 파업했다 그러면 해. 너만 손해지. 병원 다 돌아가. 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실질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이거를 안착시켜야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지금 의사 증원 내기를 한 이유가 원래 본질적으로 이제 그걸 그치.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네. 필수 의료 의사가 없고 지금 지방에 또 의사가 없고 맞아요. 그 국민들이 실제로 받아야 되는 의료 서비스 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소아과 오픈런을 계속 해야 되고 응급실 뺑뺑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없애서 이런 건데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할 거예요. 아주 그냥 의사들이 충분하면 일부의 비행, 그쵸. 어. 필수 의료의 지방에 충분히 있으면은 공공이 관리하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으면 이런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사실은 또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활동 의사가 그때 6만 명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매년 2,00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지금은 12만 명이 넘습니다. 의사가. 근데 많이 25년 동안 의사가 2배 늘은 거거든요.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소아과 오픈런, 뭐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게 더 생긴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거는 이제 공급이라는 자체의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요로 하는 게 많아졌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또 약간 그 고령화 이런 것도 많이 좀 현상도 좀 심해지긴 했고 소아과를 더 안 찾고 그쵸. 소아과 의사가 별로 안 되는 그쵸,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맞게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공급 구조 자체 공급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응급의학과나 흉부외과 의사들이 지금 그 전문의들이 나가서 뭘 하냐면은 뭐 모발 이식하고 그런데요. 왜? 그게 돈이 되나? 돈이 되니까 더 하려고 하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큰 병원에서 흉부외과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그 동인이 발생하는 그게 동인으로 갖고 운영하는 데가 많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그 전문의들은 흉부외과를 선택했잖아요. 네. 그 수익성이 안 나오는 데를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의지가 있고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한 뭐 자기 이제 어떤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막상 대학병원이나 중대형 병원에서 그거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거든요. 수익성이 없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수가를 올려줘라. 수가 올려줬더니 이제 수가가 뭐 행위별 그거잖아요. 수가잖아요. 행위가 많아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이제 골절이나 통증 이런 걸 다루는 데에 비해서 흉부외과는 그런 게 없어요. 또 보면 이제 저도 흉부외과 이제 장인어른 따라서 많이 가거든요. 가면 이제 어떤 처치가 거의 없고 그냥 뭐 이제 검사하고 검사 결과 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가로 이렇게 안 쳐준단 말이죠. 그래요. 상담만 하는 건 또 수가 안 쳐준단 말이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민간 병원에서는 그거를 할 동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최대한 공공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공공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지역 정원제 같은 걸 좀 안착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뭐 그게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3,000명 지금 정원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 그것도 같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정원만 늘려도 3,000명 안에서 국민들이 바로 좀 체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네. 이런 문제가 또 있구나. 거기서 출발한 거니까요. 네, 결국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은 의사 숫자 총량도 총량인데 이제 쏠려가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 거죠. 네. 의대 정원을 왜 늘려야 되는가, 혹은 공공의대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 이 모든 게 필수 의료 분야가 이제 굉장히 위험수에 도달했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서 해결하자. 뭐 요렇게 이제 간 거죠.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뭐 좀 시선을 좀 넓혀서 이렇게 과감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2년제나 이제 뭐 그런 면허를 좀 다양화해서 예를 들면 미용 의료를 한 분야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6년제 나와서 피부과 의원을 하냐는 거예요.
2년제 나와도 피부과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럼 단가 떨어지거든요. 네. 어차피 기계사서 하는 건데. 아마 그 의사 집단들이 아마 절대 절대 동의하지 안 않을 건데. 동의하지 않죠. 피부과에 동의하지 않는데 네. 이것을 사회적 논의에 붙였을 때 네. 그러면 누가 뭘 더 지지하겠느냐 이런 게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비싼 데 가고 싶은 사람 비싼 데 가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데도 열어주는 거죠. 물론 한국은 이 문신도 어떻게 안 해주는 나라긴 한데 이게 다 의사들이 막는 거거든요. 네. 문신도. 네. 그래서 이제 의료의 문제는 일부 돈이 되는 곳으로 몰려가고 있는 문제. 네. 필수 의료 쪽으로 가지 않고 그럼 이게 물기를 돌리는 방법도 필요하고 여기에 뭔가 채울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이게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논의하거든요. 이렇게 유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가 문제가 나오고 여기가 더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여기를 돈을 못 벌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싼 걸 풀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게 의사들의 또 이제 반발이 나오기 전에 논의를 최대한 많이 해서 이렇게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번은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게 홍 기자님처럼.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저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갖고 응급실을 평생 갈 응급실을 다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 봤던 분들은 알아요. 그나마 의사가 있는 데는 정말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과 붙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서 뭐 혈압 재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보고하고 그걸 이제 지시받고 와서 처치를 해주고 약을 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이. 근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막 한 번 들어가서 혈압 한 번 재고 피 한 번 뽑고 가면 3시간이 지나도 간호사가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제 환자 누워 있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119 구급대를 한 2번 정도 해서 뺑뺑이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 서울시내에 있으니까. 근데 막상 가보면 그 기억이 남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합리적인 수련의의 무슨 처우 개선이라거나 막 의사의 특혜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제가 짐작이 가서 좀 무리한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훈 씨나 공고민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 뭐 아우 씨. 마지막에 아웃시. 환자 입장에서는 좀 작년 재작년이 좀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명백히 그 피해를 봤던 심지어 이제 사망에까지 이뤘던 피해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죠. 이제 전공의 복귀 임박과 관련해서 이제 또 우리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그리고 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까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